네, 6월 15일 방송 2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 박사님 20년 전인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네, 평양에 가서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김정일 때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그렇죠. 20년 전인데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 살벌해요. 뭐 김여정 제1 부부장 맞나요? 직책이? 예, 1부부장.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고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여정이 국민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민들을 어떻게 지금 뭐 규합하고 여기 대남 어쨌든 탈출구를 어려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아니 갑자기 또 옥류관 주방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 주방장이 한 얘기 중에 이분은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했는데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라고 그랬네.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뭐 내재적 관점 예.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을 이해된다고 막 그랬어요. 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사고 체계와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북한이라는 대상은 그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대화의 대상이 되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방법이죠. 예. 뭐 억지를 쓰거나 뭐 과격한 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좀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네. 뭐 그런 이제 뭐 그 언어의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저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당시 아까 20년 전 얘기했으니까 6.15 공동선언 그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했던 대화 중에 일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게 있어요. 김정일이 네. 김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에 언제쯤 되면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가능하겠냐? 뭐 우리가 노력한다면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뭐 예. 통일 얘기도 아니다. 언제 이제 평화가 정착되겠냐? 김 위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말 진정으로 노력하면 한 40년, 50년 뒤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김정일 생각이 맞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우리가 맞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고 치면 예. 그쪽 관점 이런 오히려 그쪽 관점을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김정일은 4, 50년이 지나야 남북한 간에 대화, 협력, 화해 분위기가 안정될 거라고 당시에 예측을 했나에 대한 거를 그런 걸 돌이켜 봐야죠.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를 예.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해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건 내재적 접근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누가 봐도 어느 나라에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른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저런 정말 개소리 하는 거를 예. 또 자랑이라고 발행되는 매체에 올리는 그런 놈들이 정신 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한다 한다면은 정말 뭐 중요하지 않다고 누군가 볼 수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왜 그 당시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남북한 간의 진정한 화해 협력 평화 분위기는 40년, 50년 거의 두세대가 가야지 될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와 근거는 뭐냐? 차라리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김여정이나 이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무슨 의도인지는 다들 분석이 되잖아요. 네. 어느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저쪽도 사람이에요. 그래 봐야 저쪽도 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 쓰는 같은 민족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아주 기발하고 아주 기상천외하고 아주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갖고 놀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주고받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대응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돼야 될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너무 호들갑 떨고 어떤 경우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비정상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문 대통령이 자기들 생각해 준 거 조금이라도 좀 봐준다면 이렇게까지 막말은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개인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좀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예. 한번 보여준 거죠. 여실히 예. 이렇게 보고도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해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죠. 예. 저희가 백드럼 뒤에 사진을 저 문 대통령이 옥류관 가서 냉면 드시는 거 이렇게 찾아서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북한의 관계자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 기업인들한테 목공항에 냉면 들어가냐고.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나올 거로 생각했으면 저때 냉면 먹었겠어요. 저게 맛이 좀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강 박사님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북한이 전단 문제를 가지고 이 시비 거는 뒤에 배경은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이쪽 시사 쪽에서 얘기는 제일 먼저 지적을 해주셨을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분이 지금 이명박 정부인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장관을 하셨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임 장관을 했죠. 특임 장관 하셨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접촉이나 이런 내용도 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협의 때 들은 내용이나 뭐 그런 얘기겠네요. 직접 관여치는 안 했어도. 그래도 뭐 국무위원이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정보는 접할 수 있었다고 봐야죠. 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계속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북 송금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런 지원이 있었나요? 쌀하고 비료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쪽에 유엔 제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대북 그 현물 현금 지원이 안 되고 안 있는 되는 상태죠. 거죠. 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뭐 일부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가능했는데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됐건 코로나 이전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최근 한 거의 10여 년간 좀 네. 과장되게 얘기하면 예. 부족한 식량은 중국이 메꿔줬고 그 비료는 우리 남한에서 다 올려 보내줬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북한의 그 화학 비료 생산 능력이라는 게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 뒤로는 그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증설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는 뭐 그 북한이 필요로 한 양만큼의 화학 비료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고 네. 지난번에 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 기간 동안 안 나타나다가 그렇죠. 처음 나타난 자료가 인비료 생산 공장이었다는 게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은 인비료 생산 공장, 네. 그다음에 그 무슨 회의 나타나 가지고 그 인민들의 생활 개선, 특히 평양 시민의 생활 개선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응이거든. 우리는 모르지만 저 소리 왜 안 하시냐면 그게 뜬금없이 그냥 그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이 상반기에 지금 모내기 처리고 뭔가 올해 식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네네. 문제가 농토에 관한 문제야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정해진 땅에서 더 많은 산출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더 많은 비료를 투입하거나 더 많은 농기계를 투입해야 되는데 예.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료에 관한 문제인데 비료에 관한 게 지금 적어도 올해는 그 우리 측으로부터 북한으로 넘어간 비료가 없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움을 현재부터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내기나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내기 예. 하더라도 그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자라지 못할 거. 그러면 그렇죠. 소출량이 줄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쌀 같은 경우가 동아시아는 되게 쌀이죠. 쌀이 그 생산 방식과 투입에 따라 가지고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수율이라는 거는 쌀 하나를 심었을 때 몇 개를 거둘 수 있냐 했을 때 그 아주 옛날에는 15개, 16개였어요. 예. 그게 근세 넘어서 30개까지 왔다가 현재는 100개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우리 예.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 품종 개량이라든지 비료 투입이라든지 농기계를 뭐 동안 여러 가지 그 투여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율이 100배까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서 동양이 적은 땅에서도
벼는 수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고 밀은 아무리 해도 현재 30배를 못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서양 밀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넓은 농토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사는 거고 벼농사 지었을 때는 몰아 사는 건데 몰아 사는 그 땅에 좁은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그 수율을 높이는 가장 큰 관건은 현재는 비료라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 난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이 지금 거의 봉쇄된 상태니까 네. 밀수를 통해서든 어떻게 들어오든 그 식량들이 그 공급이 끊김으로 인해서 장마당의 쌀값이 오르고 그나마 저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현재 식량에 문제가 생겼고 더군다나 지금 같으면 전통적으로 보면은 현재 5월, 6월이 보릿고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야. 더해서 현재 그 식량 생산 계획에 있어서 비료 공급이 약간 불투명하거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 가을에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럼 현재부터 뭔가 우리란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 현재도 대처를 하고 장차의 문제도 대처를 하고 예. 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인민들의 불만이 올라가는 건데 이 밥에 소고기국 먹여주겠다는 게 할아버지부터 약속인데 예. 손자 때까지도 이렇게 하고 나서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곧 그 핵을 보유한 핵 보금을 보유한 핵 강국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통해서 핵을 보유한 그 우리 저 강성 대국으로 무슨 인민의 경제 문제도 해결할 거고 막 얘기했더니 하나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럼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문제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북 내지는 그 미국 간의 대화를 주도했던 김정은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저놈들하고 얘기 안 해 하고 나설 수는 없으니까 본인은 그 태도를 안 변한 것처럼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김여정에게 더 무게를 실어서 뭐냐면 당 중앙까지 갔다는 거냐. 더 무게를 실어서 이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는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중이죠. 현실적인 필요에 있어서 뭔가 지금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그걸 제가 뭐 동의하든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당장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 와라라는 뜻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당장 뭐 우리 정부 보고 뭐 그 미국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 해제를 가까워라 이미 엊그제 성명도 나왔잖아. 2년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해봐야 우리가 믿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 했잖아. 예.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은 그 미국과 협의를 해봐야 지금 트럼프는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도 쏘고만 해도 전혀 반응 안 했단 말이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남한 정부를 이렇게 앞세워서 가더라도 미국이 태도 변화가 안 된다고 치면 지금 단기간에 북미 관계 개선이나 대북 제재 문제가 완화될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치면 그건 노력하되 어렵다고 치면 그게 아닌 그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것들이 뭐 금강산 그 관광 문제라든지 그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코로나로 지금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사람들이 그 지금 뭐 국내도 잘 안 돌아다니는데 이런 얘기 뭐 험한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산 보낼게 그래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가세요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열성적인 뭐 저 여당 지지자들은 혹시 뭐 목숨 걸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더군다나 지금 뭐 저 코로나로 지금 경제가 우리도 엉망이 돼가지고 그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뭐 그럼 북한 간에 경비를 대줄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러면 어차피 말은 그래도 금강산 관광 문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안 돼. 마찬가지로 그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그 유엔의 제재 문제나 미국의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재료나 자본이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 아는데 그냥 뭐 생떼 쓰듯이 쓰거든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도 아닌 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어떤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평창에도 대규모 선수단도 보내주고 우리 내 동생 김여정도 보냈고 그다음에 플러스 대통령 평양으로 대통령 오시다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 얘네들이 평양 시민으로서 연설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맛있는 옥류관 냉면까지 먹게 해줬는데 냉면값도 안 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얘네들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정부도 그걸 인정 안 하지만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아까 뭐 주호영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 분석에 나오는 네. 뭐 미북 관계 개선 너무 막연해. 당장 가능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업단지 재개 문제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근데 뭔가를 내놓으려 하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북한은 어렵긴 되게 어려운 모양이고 그래서 네. 우리 정부 뭘 내놓으라는 거고 내놓으라는 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아닐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종전 협상 그 체결 결의안 이것도 아닐까. 그건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법이나 결의문은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 북한이 필요한 건 내가 보기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다녀간 뒤로 평양을 다녀간 뒤로 평양이 훈훈했잖아요. 훈훈했죠. 마음만 갖고 간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지원이 있었고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갔다 온 뒤로도 그런 좀 훈훈함이 있었나요? 모르죠, 그거는 뭐. 그쪽은 그거는 사실 이제 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좀 어려운 사안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민간 단체든 뭐 적어도 민간 영역에서는 그 물론 이제 저 대통령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평양이나 북한 갔다 온 건 좀 다른 차원인데 민간에서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빈손으로 간 적은 없었죠 한 번. 예. 뭘 줄 때만 받아줬으니까.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해줄 수 있는 그 역시 예. 그런 현물 지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북 그 제재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그 비료 공급이 안 돼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 당장 고통받는 건 사실은 북한 인민들이거든.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뭐 김정은이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어려움을 처하는 거는 처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인도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처럼 뭐 비료가 뭐 귀한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네. 사실은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만 전제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핵 문제 가지고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절대로 안 놓은 상태에서 딴 거를 풀라고 하면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거는 가능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 북한 지원이나 그런 저 제재 규정에 위반하면 우리 뭐 삼성이든 뭐 국민은행이든 농협이든 그 위반한 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금융 제재라든지 유엔의 금융 제재라는 게 뭐 아무리 커도 기업 하나 어떻게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쟁 회사들이 그 이 서방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도 얼마나 많고. 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복잡한 이 서방 국가 내의 어떤 이런 저 역학관계나 이런 저 금융이나 이런 저 사회 메커니즘을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식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는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당장 요절을 내라는 뭐 이런 식의 막말이라든지 법적 처벌을 막 요구하는 게 내정 간섭이잖아요, 사실. 예. 내정 간섭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자기들 식으로는 그게 맞는 거거든. 그 북한 영국 공사를 하다가 우리 탈북하셨던 분 누구죠?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던 최영호. 예. 태영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자꾸 비정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북한의 외교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완강하고 단호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그 섭상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약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연하거나 노련해서가 아니라 그 아주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걸 관철해 내니까 단호하게 그걸 이익을 지켰다 하지만
뒤집어놓고 보면은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고 예. 하나 이제 그 하노이 결국 이제 이 현재 벌어진 일들이 이제 작년 2월에 하노이 그 회담 실패한 불발이 예.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때도 보면은 그 사후에 저 분석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그 이수용이나 최선희를 중심으로 한 외무성 라인하고 김영철을 중심으로 한 통전부 라인의 그 정세 판단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아. 이쪽에서는 통전부 라인에서는 그 미국을 좀 쉽게 봤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넘어갈 거다 했다는 거고 최선이나 이제 이 외무성 쪽들은 어찌됐건 뭐저 제한되지만 주 유엔 대표부나 이런 데서 미국이나 이런 다른 가본 적도 있고 근무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직접 겪었으니까 미국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해서 외무성 라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는 가능하다고 갔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 김영철 라인이 확 날아갔던 거고 그게 다시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복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사실은 그 북한의 지도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인들과 접촉 경험이 많거나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간접적으로 받겠지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외국어라는 게 외국 문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어라는 게 그 외국어에 정통하면 그 나라 말로 사고하고 그 나라 말로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거하고 그 나라 문물을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2세, 3세들이 그 우리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재라고 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한국도 조금 알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된 책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미국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건 한국말 사고 속에서의 미국이야. 그렇죠.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도 영어로 된 미국 책을 그 책을 보고 이해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언어마다 번역된 걸 이렇게 다시 보면은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긴 한데 똑같은 텍스트도 한국어로 된 거 봤을 때, 영어로 봤을 때, 프랑스 말로 봤을 때, 일본어로 봤을 때 다 달라. 그런 식으로 보면은 현지에서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접촉하면서 체득하고 쌓인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체계를 이해하면서 협상하는 거 타고 먼 데서 간접적으로 하면서 한 거는 다를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미국 특히 미국이죠. 미국과 협상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기에는 북한의 지도부가 미국을 아는 정도가 좀 약한 거고 그 약한 정도가 이 남한에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돼서 우리를 잘 모르고 막 하는 것도 있어요. 실무적인 흔히 말하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대남 일꾼들은 우리 사정을 잘 알 수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부까지 그런 얘기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 미국 통일하는 최선희가 요즘은 안 보입니다. 그저 김정은이 안 나오도 잘 안 나오겠네요. 하여튼 뭐 배경은 모르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네, 김여정이는 자꾸 뭐 성명 되게 좋아하던데 자꾸 담화 발표하고 허다못해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그 민주당 177명이 함께 모아서 여기죠 종전 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건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에서 하겠다면 하는 거겠죠. 뭐 인원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거죠. 좀 국민들의 정서를 좀 한번 좀 살펴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사실은 국회가 원 구성 협상도 안 끝나 있어요. 사실은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건 때문에 지금 상임위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야 사실은 뭐 미래통합당 야당의 책임도 뭐 일부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게 뭐 공방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뭐 오늘까지 기회를 주셨죠 의장께서. 근데 이제 그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 이렇게 막 서둘러 나가는 게 왜 저렇게 서두르지 하는 국민들의 의아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은 종전 선언 결의안이라는 게 국회 결의안은 무슨 법적 효력이 뭐 이렇게 엄격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저걸로 종전 선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전 선언을 협약을 맺도록 미국, 북한, 한국 또 누가 당사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들이 좀 서둘러서 나서달라는 그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에요. 네. 근데 원 구성 협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야당이 여기에 동의해 줄 리도 없고 여당 의원만 170명이 서명해서 한다고 치면 그게 무슨 그 국회 결의안이에요. 민주당 결의안이지요. 국회를 빙자한 국회를 그 앞세운 민주당의 결의안인 거고 그러면 정파적 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또 의심도 받게 돼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 무슨 의도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김여정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류장 주방장까지 위아래 없이 예, 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상징인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막 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다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바로 굴종 외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동시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그 뭐 신일본 주철의 그 우리 저 징용공 그 배상 문제 관련해서 예, 예.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그 외교 그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국민 감정이 이제 악화된 저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징용공의 배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을 지금 저 일본 기업의 자산을 국내 자산을 압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트리거 방아쇠 당기는 거라 그러는 건데 예. 해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심을 자극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반발의 뻔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방아쇠를 당겨서 일본은 당연히 반응을 하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또 이거를 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일본 문제로 상쇄시키거나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의 차원에서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징용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적용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상황이 너무 미묘하다 이거죠. 이거 오해 살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도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저 냉면집 주방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까지 앞세워 가지고 막 저렇게 막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 하면서 그래. 뭐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상임위 얘기하셨는데 오늘까지 이제 국회의장에 시간을 줬는데 오늘까지 안 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네. 야당 의원이 상임위 협상에 그 응하지 않는 거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예.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나서가지고 정말 그 사람같이 싸우는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단호하게 못해?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뭐 외교 문제가 생기든 말든 단호하게 하면서 왜 그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는 거냐고. 그 NSC 단호함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NSC 같은 데서는 그런 것 거론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가 안 됐으니까 거론됐는지 안 됐, 거론이 왜 안 됐겠어요? 됐을까요? 됐을 거고 이제 거론됐을 거고 지금 저 당연히 거기서 논의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전선언 결의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초선도 많고 이제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도 하고 뭐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당 지도부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당 지도부 중에 좀 그 예민한 분들만 빠진 전체 의원이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 결의안을 만들자 하는 걸로 보면 이게 그냥 이심전심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이 결의안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갑자기 동시에 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다음에야 예. 뭔가 있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청와대하고 당이 협의를 해서 예. 청와대는 나설 수가 없으니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좀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국면에서 남북한 화해 그리고 화해에 현재 남북한 긴장 관계의 가장 큰 원인이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단 1차적으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뭐 그게 계기가 되든지 뭐 그걸 병행해서 하든지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의 경제난이나 이런 걸 좀 숨통 트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굴러가게 해야지 북한이 남한하고 잘 지낼 거다 이런 식인 건데 그 순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지금 김여정이 선언을 했는데 더군다나 그 우리 쪽에만 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그렇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라도 해요. 예.
제가 아니라 누가 보든지 뭐라도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누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말고는 그 피해자도 없고 반발하지 않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뭐 폭파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뭐 금강산에 있는 오래된 시설물을 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 자산 아니거든. 그렇지. 미국 국민들이 관심 가진 사안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다른 영토나 무슨 저희 뭐 NLL이나 뭐 군사 분계선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정말 완벽하게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 영토 내에 있는 우리 자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만 문제. 자, 이거를 여기까지 해놓고서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게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하거나 추진하는 중이거나 한 뒤에 뭔가가 무너지거나 폭파시켜 버리면 이건 뭐가 되냐고. 그거는 정무적 판단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눈보라 맞아 가면서라도 예. 그 남북 평화 화해 길로 가겠다라고 의지의 표현이라면은 뭐 그건 괜찮은데, 이렇게 예민한 것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뭔가가 좀 터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쪽은 사실은 그 어떤 행동도 오히려 약간 좀 멈추는 게 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20년을 맞이했습니다. 6.15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눈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 북한은 아주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안을 냈던 것,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도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나쁘게 말하면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냥 말하면 보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정말 즐길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에 불만이 있는 거는 북한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전에 우리 정의용 실장이나 북한 갔다 와서 바로 미국에 가서 예. 북한의 뜻을 확인했으니, 북한이 비핵화의 뜻이 있으니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 간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때 보세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 그 말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친서 와도 막 흔들었잖아.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무부 대변인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사절단으로 하여금 그냥 발표하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그때부터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의지나 능력에 대해서 미국도 100%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은 정말로 걷어 찬 셈이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 보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나 미국의 입장이 한국 정부와 실시간으로 교류가 안 됐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진짜 한국이 북한하고 뭘 했는지를 한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뭐 우리는 막 어떻게 할 때도 우리가 미국을 돌아봐야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은 당분간은 미국이 개입하거나 미국이 관심 가질 만한 쪽으로는 도발을 안 하겠죠. 순전히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만, 우리 국민들만 관심 있을 사안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서 도발을 할 거라는 거고,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겠지만, 보겠죠. 그래서 자꾸 남북 연락사무소 한국이 150억 들여서 졌다는 연락사무소를 부셔내리는 거는 북한 쪽에서는 충분히 지네들 인민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대표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대표부가 되면 그다음에 외교관계 수립이 돼가지고 대사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끊는다는 얘기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거고, 150억을 날리는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깝지만 그 상징이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폭파되면은 그 상징이 폭파되는 거거든. 예, 20년 전 평화 구축의 출발선에 섰다라고 했던 그런 선언은
외려 지금 더 어렵습니다. 더 꼬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 아니 예.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이게만 하고 무슨 뭐저 재미있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간에 지금 예.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측으로서도 지금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없다는 게 거예요. 그렇다고 예. 지금 우리가 뭐 똑같이 북한하고 맞서 가지고 강경 발언으로 부딪히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좀 지나치게 저자세인 거는 예. 우리 국가의 품격이나 국민의 자존심을 감안할 때 이게 북한의 마음은 어때? 우리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뭐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남남 갈등을 뭐 조장한다거나 예. 이거를 방치하는 듯한 정부나 정부 기관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의 자존심을 감안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아무리 답이 찾기 어렵다 그래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비방하는 거는 단호하게 하세요. 국격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문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그 군사적 도발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국민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하는지 좀 두고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사 적중 6월 15일 방송 2부를 끝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